갑자기 많은 댓글에 놀랐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의미 있는 댓글을 주셔서 답변을 다는데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사소한 댓글에도 다시 보는 커다란 재미가 생겼네요. 쓸데없는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 구독 같은 거 말고 지인을 위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자신있게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네요. 말도 안 되는 비하나 욕설은 전부 차단을 하고 있지만 초기에 몇 건 외에는 거의 달리지 않는 청정지역입니다. 댓글 자체가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제 목소리가 별로 호감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막말하는 것 좋아하는 생각 없는 사람들은 썸네일 보고 들어왔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광탈을 하니까 싫어요는 많이 달리지만 귀찮은 댓글이 없어서 제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정보 교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프로젝트가 POC를 거듭하다가 결국 타이디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능이 좋다면서 영업에서 강하게 밀어서 2년 넘게 DB 기관을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가 된 타이디비를 왜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깊이 있게 다루려면 날을 새야 하므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시면 코멘트를 주시면 그 코멘트 위주로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서비스는 피크시 라이트가 2000dps 정도, 리드는 20만 dps 정도 나오는 서비스더라고요. 1년에 2번 있는 뷰티데이가 그 피크지요. 3일 만에 30억엔 하나로 약 300억 원의 매출을 찍는데요. 창사 이래 한 번도 서비스가 안 떨어진 적이 없는 상황이라서 매년 이벤트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좋긴 하지만 매번 떨어지니까 엔지니어들은 죽을 맛이었죠. 그러다가 C레벨에서 타이디비 영업사원에게 홀라당 넘어가서 이전을 결정했죠. 아마도 타이디비는 대규모는 가능합니다 라던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타이디비를 도입한 대형 서비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2번이나 POC를 하면서 납득이 가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죠. 두 번째 POC에서는 현재 SQL보다 낫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SQL 서버에서 돌리던 SQL을 MySQL에 맞춰 수정 후 쿼리를 돌려보니까 더 빨랐다라는 것이죠. 타이디비 이관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매달리다 보니까 SQL 서버의 운영이 필요해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인데요. 전 타이디비 이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SQL 서버 운영 서포트만 해주게 되긴 했지만 SES가 별거 있나요? 고객이 시키는 거 해주고 돈만 잘 받으면 되죠. 제가 참여해서 고객의 기존 요청들을 보니까 SQL 서버가 평소에도 제 성능을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라이트 IO에 100dps를 던져도 CPU가 100%를 치질 않나, 특정 노드는 뭔가 페이지를 열면 바로 100%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느릴 때마다 쿼리를 찾아봤죠. 쿼리가 SQL 서버의 성능을 쓸 수 없도록 쌓여져 있네요. 그도 그럴 게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쿠폰을 가지고 있으면 표시하되 어떤 쿠폰의 경우 특정 기간에 쓰였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하나의 쿼리로 여러 개의 테이블을 OR로 경우에 맞춰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랍니다. 정말 고심해서 열심히 만든 흔적은 보이나 효율과는 거리가 멀었죠. 게다가 서비스도 너무 잘 되어서 수천만 로우짜리 테이블이 여러 개 조인을 해야 했고요. 쿼리의 문제로 무조건 테이블 풀스캔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테이블 풀스캔을 하는 쿼리들을 만져주었죠. 테이블 풀스캔보다 인덱스 스캔, 인덱스 시크 순으로 성능이 좋아집니다. 때문에 쿼리는 가급적 인덱스 시크로, 하지만 레인지로 검색해야만 하면 인덱스 스캔까지 가능하게 해줘야 하는데요. 인덱스 스캔이 되려면 한 번에 읽는 양을 테이블 전체 로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여줘야 하고요. OR로 묶여 있을 경우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는 2개로 쿼리를 낸 뒤에 유니온 또는 유니온 5를 해줘야죠. 소트는 맨 마지막으로 빼고 복합 인덱스가 무지 많은데 꼭 필요한 단일 인덱스는 5개 정도만,
그리고 성능 향상이 꼭 필요한 복합 인덱스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샤딩이나 쉬프팅을 잘만 쓰면 훨씬 좋아지긴 하지만 리드 레플리카 8대인데다가 SQL 서버의 VM도 64GB 정도로 서비스에는 나쁘지 않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보기로 한 거죠. SQL 튜닝과 인덱스 튜닝만으로 CPU가 5%를 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개발자들도 너무 SQL 서버의 성능이 안 나와서 나름 어플리케이션에서 최적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한 뒤 첫 뷰티데이가 2024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었죠. 전원 비상대기를 하고 3일간 모니터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작년 대비 136%인 3일 만에 30억엔을 돌파했고요. 이 화면은 1일 반 되었을 때 이미 20억엔을 넘은 상태의 스샷을 찍어본 것입니다. 서비스는 한 번의 고부와 알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담당자들은 창사 일에 장애가 없었던 적이 없어서 오히려 불안하다고 농담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우연히 타이디비의 2차 POC 내용을 보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POC에는 3000TPS로 테스트를 했는데 3000TPS면 실드 고객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 말에 갑자기 술렁했고 CTO의 지시로 다시 POC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실제 최대 부하 시의 유저 등을 확인을 했는데 평소 유저 쿼리만 2만 TPS 정도가 처리되고 있고요. 라이트만 2000TPS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SQL 서버를 리드웨 레플리카를 8대나 뒀다는 게 말이 되죠. 최대치인 20만 TPS 부하 테스트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2만 TPS의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차 POC는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POC를 해보곤 제게 연락해서 타이디비에 맞는 쿼리 튜닝이 안 되냐고 물어봐서 타이디비라면은 NoSQL과 같은 KV용 파일 시스템이므로 디스크 IO를 시퀀셜로 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서 조인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기존의 조인 후 최적화보다는 최적화 후 조인으로 쿼리를 변경했습니다. 그랬더니 타이디비에서도 28초 하던 게 0.6초까지 줄어들어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죠. 이걸 한 달 내내 쿼리를 받으면 고쳐주고를 반복했죠. 그러면서 많은 테스트를 하면서 CTO에게 리포트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CTO가 DBRE 팀만 모아서 미팅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타이디비로 이전하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에 타이디비는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상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표는 나중에 하니까 지금까지 하던 거에 맞춰주되 타이디비의 업무는 최소한으로 해라. 회사란 것은 이권들이 얽혀 있어서 복잡하네요. 제가 처음 타이디비를 시작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SQL 서버보다 성능이 나은 서비스를 하려면 타이디비만의 성능을 끌어내는 데이터 구조에 타이디비의 특성을 잘 아는 엔지니어가 실무 DBRE 팀과 어플리케이션 팀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라고요. 결국 이게 현실이 됐네요. 기존 쿼리로는 타이디비가 성능이 나았으나 제가 SQL 서버용으로 튜닝한 쿼리로는 SQL 서버는 10배 이상 성능이 개선되었지만 타이디비는 성능이 개선이 안 되어 상대적으로 너무 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타이디비의 쿼리 엔진은 MySQL 엔진이지만 디스크 IO는 KVS, 키밸류 스토어이니까 IO의 처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느릴 수밖에 없죠. 쿼리 엔진은 MySQL이니까 4000TPS는 처리하겠죠. 그리고 디스크 IO 병목 없이 병렬 처리를 할 테고요. SQL 서버 엔진은 단일 노드라면 6000TPS를 처리합니다. 여기에 8대 레플리카를 뒀기 때문에 최대 48000TPS 정도를 처리하겠죠. 그럼 타이디비도 같이 늘리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타이디비라는 쿼리 엔진과 타이KV라는 데이터 노드를 성능에 맞게 늘리면 됩니다. 그 전제는 타이디비와 타이KV의 성능 및 특성을 잘 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일본 타이디비 지사에서 엔지니어를 갖다 붙여줬지만 타이디비의 엔진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 좀 받았다고 그게 해결되면 저 같은 사람은 이 분야를 떠나야겠죠.
실제로도 지금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타이DB의 전문 도입 SI 파트너의 직원이었고요. 그들 역시 처음부터 DB 전문도 아닌데다가 서버 엔지니어가 6개월 정도 타이DB 교육을 받은 게 전부라고 합니다. 지금 듣는 분들도 타이DB라는 것을 들여보셨다면 정말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답답한 마음에 제가 제안을 해서 노드를 타이DB 4대, 타이KV 6대로 늘려서 테스트도 하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능 향상도 있었고요. 타이DB 6대, 타이KV 12대까지 POC를 했던 다른 프로젝트의 자료를 다른 경로로 입수를 해서 보여줬습니다. 전부 라이트의 경우 4000TPS까지는 성능이 좋았으나 그 이후에는 일반 RDBM에서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타이DB는 성능이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라이트는 4000TPS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리드의 경우는 타이KV가 충분하면 타이DB의 대수에 곱하기 4000TPS 정도는 나온다. 이 이야기는 타이DB는 SQL 서버만큼 늘리되 타이KV는 저장 장치의 3배수로 디스크 I/O 저하가 발생할 것 같으면 계속 늘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시작부터 3대로는 그냥 병목이었고 6대면 어느 정도까진 버티고 최소한 12대는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모두 현재 SQL 서버와 같은 스펙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SQL 서버를 마스터 1대 레플리카 8대로 라이트 2000TPS 포함 20만 TPS를 커버했지만 타이DB는 10대로 라이트 1000TPS 포함 2만 TPS조차 제가 튜닝해준 SQL 서버보다 성능이 안 나왔다 라는 이야기죠. 물론 제가 튜닝하기 전보다는 많이 빨랐던 모양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눈으로 쳐바르면 어떻게든 튜닝된 SQL 서버에 근접까진 하지만 능가하기는 어렵다 인 거죠. 어디까지나 지금 현장 이야기이긴 합니다. NoSQL을 제대로 쓰는 서비스들은 RDBMS를 베이스로 깔고 특수한 데이터에 NoSQL을 씁니다. 유저 데이터, 결제 데이터 등의 유실이 되면 안 되는 중요한 릴레이션 데이터는 RDBMS를 쓰고요. 트윗 같은 로그성 행동 데이터들은 NoSQL에 넣고 그걸 유저에 맞춰서 미리 배치를 해두고 메모리에서 소팅을 바꿔가면서 처리를 하거나 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결국 용도에 맞는 저장 툴을 쓰면 얼마든지 대규모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이DB나 NoSQL에 사용되는 KVS라는 개념은 테이블 풀스캔 같은 시퀀셜 리드가 빠르기 때문에 모든 쿼리가 풀스캔인 경우 KV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RDBMS의 핵심 기술은 릴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처리와 비트리 인덱스잖아요. 게다가 거의 모든 데이터의 셀렉트는 릴레이션된 랜덤 데이터끼리 효율적인 조인입니다. 때문에 거의 모든 쿼리는 RDBMS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통계처럼 한 영역을 시퀀셜하게 전부 읽어서 처리하는 경우 KVS가 빠릅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하둡 같은 KV를 사용하는 스토리지는 빅데이터나 AI용으로 한 번에 대량으로 메모리에 읽을 때 돋보이는 구조인 거죠. 아니면 수억 이상의 데이터가 많은 노드에 퍼져 있을 때의 검색이 빠르고요. 자, 여기서 그럼 왜 트위터는 NoSQL을 쓰느냐 라고 많이 하시죠.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트위터에서도 특수한 영역에 대해서만 NoSQL을 쓰고요. 일반적인 NoSQL 제품은 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개조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제품을 만든 거죠. 검색 서비스나 그냥 RDBMS를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RDBMS의 대규모 리드를 넘어가는 규모가 되면 이런 미들웨어 자체가 병목이 되어서 차라리 파일에 필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놓고 C 언어로 파일을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죠. 메모리로 안 되냐고요? 순간 1000만 쿼리를 한번 해보시고 메모리가 어느 타이밍에 터지는지를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캐시는 쓰긴 쓰지만 메모리만 쓰면 비용 때문에 서비스는 문을 닫아야 하죠. 원래 이번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3배 정도로 길이가 생겨버렸었는데요. 아마 싫어요를 많이 누를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줄여봤습니다. 결론은 RDBMS나 NoSQL은 각자 엔진과 상품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집니다. 때문에 RDBMS가 좋은 데선 RDBMS를 쓰셔야 하고요. NoSQL이 빛을 보는 곳에서는 NoSQL을 추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NoSQL은 비정형 데이터를 가짐으로 테이블 구조를 안 짜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MySQL 9 이상, SQL 서버 2015 이상을 쓰시면 제이슨 쿼리도 가능하니까 그냥 그거 쓰세요. 동접 3,000명도 안 되는 경험밖에 못한 사람이 NoSQL이 RDBMS를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딱 동접 3,000명 규모까지만 경험하실 분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성능 때문에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큰 규모에서 경험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물론 그들의 대답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들만의 고민의 결실을 들을 수 있으니 충분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튜닝의 중요성에 대한 강좌였습니다. 끝!